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실전매매 정수 이정수 멘토입니다. 자, 어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순매가 좀 나와주면서 괜찮은 양상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 자, 어제 후장서부터 외국인들의 코스닥을 좀 매도세를 좀 거세게 600억을 넘게 갑자기 좀 매도세를 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오늘도 좀 외국인들은 이제 코스닥에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매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12시 좀 넘어서 나왔던 부분들을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매도가 좀 나온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제약바이오보다는 이제 골고루 오늘 외국인들이 또 다시 한번 매도세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을 8일서부터, 10일서부터죠. 10일 전후로 해서 이제 경제 지표들, 정책회의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눈치 보기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동안에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고, 또한 시장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살짝 정도 이렇게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모습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을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짧은 코멘트로 어제의 흐름들을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계속적인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매 정수. 자, 여러분들 실전 매매적으로 단기적으로 매매를 어떻게 5% 정도의 수익이 났을 때에서 챙기는 전략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보니까 두 종목 정도가 일단 5% 정도 달성이 되어 있는 종목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실시간으로 시장과 그리고 종목을 먹을 수 있는 매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전화번호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상담들을 받으셔가지고 종목 교체라든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투자 전략과 어떤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 접근해야 되시는지 그 부분까지도 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요. 02-3153번에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문자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는 투자의 판단에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겨울이 다 지났는데, 이제 목감기가 왔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날씨도 이제 따뜻한데, 걸리지 않았던 그 겨울에 한 번도 안 걸렸던 그 감기가 이제 좀 찾아오는 것 같은데, 자, 시장도 분명히 이제 봄바람이 오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했더니 이제 살짝 지금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건설주, 그 다음에 조선주, 이쪽 종목, 특히 조선주 쪽 오늘 좀 하락폭이 조금 이제 거세게, 대우주 성향 9%, 현대미포 3.6% 이렇게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데, 자, LG전자 흐름을 보게 되면요. LG전자 디스플레이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한 3일 동안에 조정을 먼저 받고 나서 오늘 양봉이 나오는 모습.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좀 순환매로서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도 보면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순환매성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순환매성이 있는 흐름들은요, 이쪽에서 지금 계속 돌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준 게 아니라 기존에서 강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거래소 그동안 강했었죠. 거래소에서 강했던 종목들 먼저 움직여주고, 밑에 이제 특히 정유주 같은 경우도, 정유학주 같은 경우도 먼저 강하게 SK이노베이션, GS, SOA를 먼저 움직여주고, 롯데케미칼 따라가고, 효성 따라가고, 금호석이 따라가고, 이렇게 업종 내에서 순환매도 나왔고, 업종 안에서, 그리고 업종끼리에서도 순환매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모습들은 양호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장이 지금 살짝 흔들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시장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경제지표가 이번 주 내에서 이제 오늘 저녁서부터 내일 모레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시장에 맞춰서 눈치 보기로 살짝 들어가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한테 그 전략 자체는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종목들 있죠? 여전히 강하고 좋은 종목들은 조정 시 매수를 좀 하셔야 되고, 순환매성이 있는 종목들, 바닥 권역에 있는 종목들, 물론 바닥 쪽에 있는 종목들,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들도 바닥 권역에서 드렸던 종목들, 최근에 하나마이크론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러니까 바닥 권역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했을 때에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크게 위험한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3월 중순서부터 이제 감사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적자가 계속 연속적으로 4년 연속 되고 있거라든지 아니면 증거가 100%짜리라든지 좀 부실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안 좋아서 바닥에 있거나 아니면은 조만간에 움직이기 위해서 바닥권에서 모양을 만들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차라리 강한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가벼운 종목은 아니지만,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가벼운 종목은 아니죠. 시가총액도 8조 5천억짜리인데요. 자, 최근에서 이렇게 바닥권역에서 몇 프로? 23% 정도, 20% 정도 올라갔다가 조정을 대략 한 6% 정도 받고 오늘 지금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에 있는 종목들, 저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렇게 쭉쭉 빠져가지고 바닥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서 반등을 살짝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강하게 올라갔고 조정을 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여러분들 공략을 하셔야 되는 종목들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근데 하나마이크로는 너무 바닥에 있어요. 너무 바닥에 있는데, 자, 하나마이크로는 바닥에 있는데, 이거는 단점은 거래량이 없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25,000주밖에 안 돼요. 하루 거래량이 25,000주는 좀 심했다. 25,000주는 아니고, 대략 9만 주, 안 나올 때는 4만 주, 5만 주.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많이 살 수가 없는 종목, 이런 거는 얘기할 수가 없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거래량을 보고 여러분들이 금액을 설정해서 이제 사셔야 되는데,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이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포스코 얘기했을 때에서 이 포스코 여러분들이 1억을 사든 10억을 사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시가총액이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인데요. 그쵸? 18조짜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18조 9천억짜리라 여러분들이 얼마를 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많이 갔죠? 이거 여러분들 추천한 이유에서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그러니까 금액을 보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매매로서 5% 정도 수익이 나오면 이걸 짧게 끊는 전략 여전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그쪽을 사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있으면 살짝 조정받는 건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더 아쉬워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표적 종목을 드리는 종목들이 매수 가격에 들어오려면 오히려 오늘보다도 시장이 더 빠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익 더 납니다. 왜? 가격대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그 다음날에서 강하게 날아가거나 움직여버리게 되면 표적 종목들 거의 미도달되면서 가격을 안 주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빠지는 날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빠지는 날에서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오늘 표적 종목들 가격대에 들어오겠죠. 오늘보다 더 빠지거나 더 폭락하면 표적 종목들 가격 더 잘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5% 수익 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빠진다 그래서 울고 있지 마시고, 빠질 때마다 실전 매매 정수 저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 가격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마음 편안하게 시장 빠진 날에서 즐겁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표 종목으로 명중했던 종목들 오늘 두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S 이제 지난 표적 종목이었죠. 자, LS하고 에코에너지, 그 다음에 동성코퍼레이션, 이렇게 세 종목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예전에서 추천해드렸던, 3월 3일날에 추천해드렸던 이제 카프로도 급등 명중이 돼 있고, MK 트렌드도 급등 명중이 돼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먼저 지난 표적 종목 정리, 한번 종목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온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LS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LS, 이것도, 거래소 종목이죠? 자, 거래소 종목인데요. 자, 거래소 시가총액은 1조 4천억짜리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가벼운 종목은 아닌데 그 호가가 그렇게 굉장히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오늘 아침 기준으로 2.4% 지금 수익 중에 있는데 아마 이게 조금만 더 움직였으면은, 그쵸? 이게 지금 5분 차트로 보면 좀만 더 이게 움직였으면 아마 이것도 거의 4%, 3% 정도는 찍었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하루 이틀 정도만 다시 한 번 더 움직여준다 그러면 이것도 5% 정도 수익이 나오겠죠. 지금 매수 가격이 43,850원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 매수 가격을 저는 43,000원 드렸는데 3% 이내에 들어오게 되면 가격이 그렇게 들어오게 돼서, 그래서 이거는 좀 비싸게 사줬습니다. 43,850원 정도의 지금 매수 가격이 들어와 있고, 한번 볼까요? 장중에서 몇 프로 올라갔는지. 그렇죠? 장중에서 만약 그 가격대 사신 분들은 5.85% 지금 수익이 달성됐죠. 아마 내일에서는 아마 이게 달성됐다고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서 5% 정도, 이렇게 5.8% 정도 먹었을 때도 뭐 하신다? 예, 감사합니다 하고 차라리 매도 한번 하시고 또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매매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얼마든지
N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요쪽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욕심내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부분이고, 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한 종목도 당연히 아니고요. 뭐 거래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급락하거나 뭐 상장 폐지되거나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가져 나오도록 할 테니까, 잘 보유하시고 있거나, 아니면 한번 파신 분들은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는 매수 가격이 안 돌았어요. 안 돌았는데 패턴은 비슷하죠. 장대 양봉에 거래가 실리면서 쭉 뻗었던 종목을 조정을 받으면 사라. 자, 매수 가격이 18,000원 드렸던 종목인데 18,000원은 안 들어왔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쿵 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서. 근데 가격이 들어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마시고요. 조정받으면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성코퍼레이션. 자, 동성코퍼레이션 어제 흔들림이 좀 나왔죠. 흔들림이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예, 매수 가격이 들어와졌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거를 AS를 지금 그 다음날에서 해드리는 게 참 좋은 방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음봉에 거래가 실렸어요. 자, 지금 제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조금씩 갈라지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음봉에 좀 거래가 실렸는데 이 음봉에 거래에 실린 것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 중에서는 제일 약한 게 동성 코퍼레이션입니다. 뭐라고요? LS 에코에너지 동성 코퍼레이션 점수 따진다 그러면 LS는 뭐 70점, 80점. 그러니까 90점, 100점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 LS는 70점, 80점. 그러니까 7, 80점만 돼도 얼마든지 매매 종목으로 가능합니다. 에코에너지도 거의 이거 가격이 안 들어서 그렇지 70점에서 85점, 거의 90점에 거의 가깝죠. 이 정도 점수를 낼 수 있는데 동성코퍼레이션은 70점 이하, 65점에서 70점 이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썩 만약에 저쪽까지 깨져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점수가 60점이 아니라 55점 뭐 그렇게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점수 따진다 그러면 자, 이게 왜 안 좋으냐? 자, 거래에 실리는 음봉은 수급을 좀 봐야 됩니다. 수급을 봤더니 자, 기관들이 13만 주를 배신을 때리고 투신도 11만 주를 배신을 때렸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에 실린 음봉은 별로 안 좋은데, 기술적으로 별로 안 좋은데, 그 매도 주체가 지금 기관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지금 개인들이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목이 어때요? 조금 더 무거워졌죠? 그래서 이거는 점수가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혹시나 매수가 돼 있는 분들은, 저점이 깨질 때, 그러니까 3% 정도에서 손절선을 짧게 잡으시고, 여러분 사셨던 가격대에서 3%를 손절해서 잡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뭐, 6,550원을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뭐, 6,550원 산 사람이 있을 거고, 6,500원 산 사람이 있을 거고, 6,600원 산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손절선을 3% 정도. 왜? 목표치 자체를 5에서 10%, 짧게 5% 잡았기 때문에, 손절선은 여러분들이 뭐 5%, 10%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떡볶이를 팔더라도, 재료를 1,000원에 사서 1,100원에 팔아야 수익이 나는 거지, 재료를 1,000원에 사서 900원에 팔면 맨날 100원씩 손실이 나죠? 그러니까 장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코퍼레이션도 여러분들이 매수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거기서 손절선을 3% 잡으면 수익을 5% 잡았을 거니까 3% 이내, 5% 최소한 이하로 잡아야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질 않습니다. 어쨌든 동성코퍼레이션은 지금 거래량이 실린 음봉 자체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라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별로 그렇게 점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저점 자리 6,300원 자리를 지지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다시 시장이 반등 주고 양봉이 나오면 5% 정도 먹을 때 뭐 하자? 예, 짧게 이익 실현하자. 자, 그러면, 자, 동성코퍼레이션은 지금 보니까 실매수가 6,380원으로 되어 있네요. 실매수 가격이 3% 이내에 들어와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적 종목 중에서 이제 급등 명중한 종목들 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카프로하고 MK 트렌드입니다. 자, 카프로 한번 봐야 되겠죠, 당연히. 자, 화학주 쪽에서, 이제 순환 매격격으로 여러분들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동안에서 뭐, 화학주 종목을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카프로가 그때 이후에서 지금 수익률을 보니까 5.2%가 달성이 됐습니다. 자, 지금 240에서 지금 걸치고 있고 좀 탄력이 좀 떨어진 위치긴 하지만 뭐 그렇게 쉽게 꺾일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거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끝까지 보유하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야 원래 성격대로 가져가시겠다면 그렇게 가져가셔도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트렌드 자체가 지금 짧게 5%씩 먹어서 수익을 쌓자라는 얘기죠. 뭐 미국 시장 흔들려버리게 되면 어제 나는 10% 수익이 났었는데 오늘은 5%로 줄어들었네. 그럼 이틀 지나면 마이너스 10% 정도 내려가면 엊그저께만 해도 10% 수익이었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뭐 몇 프로네. 이렇게 한탄하지 말고 그냥 수익을 쌓아서 챙기고 오히려 이렇게 카프로가 팔았는데
2,700원이라든지 2,500원 정도 내려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땡큐 하고 받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의 이제 시장 자체가 쭉쭉쭉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계속적인 트렌드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조정받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조정받고 이런 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개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당하지 마시라고 수익이 났을 때 한번 챙기고 또 조정받으면 또 매수하고 싶으면 전화를 주신다라든지 문자 상담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 챙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MK 트렌드도 자, 적중 명중이 됐는데요. 이것도 매수가 된 이유가 그 다음날에 갑자기 시장보다도 종목이 흔들려 버리니까 매수 가격이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6.8% 정도 수익이 지금 달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한번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더 조정을 쭉 받게 되면 종목을 공략하실 수 있으니까 차후에 제가 또 다시 가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N자 목표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죠. 근데 지금 아무 때나 받지 마시고 조정을 받을 때에서 다시 매수 가격을 써드릴 테니까 그때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자, 오늘 화요일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자, 금호석유하고요. 그 다음에 코라홀딩스, 자, 대업미디어, 자, 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석유화학 쪽에서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 이제 대부분 이제 SK이노베이션 보도록 할게요. SK이노베이션 작년 9월 달서부터 계속 얘기해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게 10만 원 이하에서 그리고 이렇게 대형주들 뿐만 아니라 이제 중소형 종목들 보게 되면 만원 단위, 그리고 10만 원 단위, 그렇게 단위별로 이제 넘어가기 이전에서 호가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라인이 굉장히 이제 매물대의 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10만원 부분에서 이미 벌써 3번, 4번을 바닥을 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잡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SK이노베이션이 잡주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으로 그때 당시 이제 4조 7천억 정도 했을 때에서 요 종목을 주도주격으로 이제 종목을 밀면서 왜 수급이 단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 방향도 상방향으로 이제 틀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슬슬 이제 불꽃시사라 그러죠. 막판에서 이제 상투를 치기 전에 그러니까 불꽃이 꺼지기 직전이 가장 밝다라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종목들도 지금 당장 상투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서 상투를 치기 직전에서 갑자기 막 급등하는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때 대부분 이제 초보자분들이라든지 주식을 이제 입문한 분들은 그때 이제 종목이 급등을 하니까 야, 이거 저렇게 잘 올라가는 종목이구나 해서 사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조만간에 상투를 치기 위해서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선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강한 상태에서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수급도 지금 꺼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SK이노베이션을 지금 사기에는 조금 그렇죠. 왜냐면은 그때 당시 이후에서 그때 이제 10만 원대에서 추천한 이후에서 지금 벌써 60% 가까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시기에는 좀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만 좀 보유가 되시는데 대신에 금호석유라든지 근데 금호석유도 한번 여기에서 한번 추천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최근에. 자, 금호석유 같은 경우 지금 조정을 받게 되면 제가 매수 가격을 6만 원 좀 적어드렸죠.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면 이런 종목을 LG 디스플레이처럼 조정을 받게 되면 살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왜? 다른 애들 다 갔으니까. 그렇죠? GS라든지 롯데케미칼, 뭐 효성도 갔고, 뭐 GS도 갔고, SOL도 가고, 뭐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바닥권역에서 이만큼이나 올라왔죠? 다 이렇게 움직였고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금호석유도 순환매로 6만 1,000원인데 이게 1,000원만 더 빠지게 되면 6만 원권역에서는 순환매로 한번 공략을 해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코라홀딩스인데요. 자, 코라홀딩스도 자 박스권 권역에서 저점으로 내려가면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만원대를 좀 다시 한 번 더 갖고 나왔는데요. 아마 가격대가 잘 안 내려오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하루 이틀 내에서 내일 갑자기 출렁거려서 쿵 하고 빠지게 되면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매수 권역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때서 사서 반등 주면 매도하면 5에서 10%는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공략해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아마 매수 가격은 잘 안 들어올 거예요. 만약 들어오게 되면 기회가 된다. 미도달 되면은 여러분들 안 사시면은 깨질 일도 없습니다. 미도달 돼 갖고 뭐 그냥 얘가 올라가는 일이 벌어져도 안 사면은 못 먹을 뿐이지 깨질 일은 없으니까 들어오는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고 승부를 걸어보셔라라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종목은 대업미디어입니다. 자, 대업미디어.
대원 미디어. 자, 이것도 조정을 오늘 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 받고 그냥 5% 올라가 버리네요.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뭐 한다고요? 예, 쫓아가지 마시고요. 갖고 있는 분들 혹시나 있으면, 뭐 좋은 얘기 해드리는 거니까, 갖고 있으시면 되지만, 없는 사람들, 혹시 못 산 사람들은, 조정을 안 받으니까 굳이 공략하지 마세요. 샀다가 굉장히 흔들릴 때에서 손절만 나가니까, 차후에서 또다시 조정을 받으면 그때 공략할 수 있도록 같이 가져올 나올 테니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까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종목들 매수 가격이 들어오면 매수하시면 되고 안 들어오면 안 사시면 된다. 주식이라는 건 안 사면 안 깨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움직이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면 거의 10중 8구 한 번 먹었다가 9번 정도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잘 착안하셔가지고 공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한번 수급 상황, 한번 시장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을 보니까 자,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은 좀 매도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매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일단 시장 자체가 변곡점에 부근에 다다르고 있으니까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기관들은 그래도 코스닥을 좀 오늘은 좀 사주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일단 수급 상황을 좀 살펴봤고, 자, 지수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지수도 보게 되면 지금 코스닥 일단 여기 부분에서 지금 5일선을 걸쳐놓고 지금 뭐 그렇게 특별하게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뭐 그냥 뭐 그냥 적당하게 오전장은 이렇게 지나갈 것 같고요. 자, 거래소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조금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쉽게 그렇게 거래소 무너지는 상황은 안 나옵니다. 왜? 그 종목이 무너져야 되는데 종목이 무너지질 않아요. 종목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조선주들이 지금 9% 이상 빠지는 대우조선 영향이 있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전자가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보조를 맞춰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 자체가. 그리고 기존에 움직였던 뭐 철강, 건설, 뭐 IT, 뭐 등등 뭐 업종의 뭐 증권주까지도 지금 수급들이 강하게 다시 들어와주면서 정유조합주 마찬가지고요. 강하게 들어주면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땡겨 올려놨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받으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그런 시장이라서 지금처럼 조정을 받으면 이렇게 빠진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뭐 하자? 좋은 종목을 조정시에 매수하자라는 전략을 2주 전, 3주 전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까먹지 말고 시장에 대해서 겁먹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상담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자, 그럼 전화번호 고지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 02-3153번에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라홀딩스. 자, 문자신데요. 자, 얼마에 사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000원에 사셨고,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 자, 제가 볼 때는요, 한 번 정도는 끊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수급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지금 오늘 만 원이죠. 만 원으로 내려가면은 종목을 좀 공략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수급상을 보니까 최근에 이틀 전에서 외국인들 22만 주 좀 매도를 했어요. 22만 주 매도를 했고, 수급상을 쭉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얘네들도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러니까 한 번에 끌어당겨갖고 계속 끌고 가는 종목보다는 좀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박스권 저점 부분이 대략 기준 형복은 안 깨겠죠. 그래서 여기를 저점으로 보고 여기를 지금 단기 고점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가 싼 자리입니다. 여기가 싼 자리, 이쪽이 싼 자리, 이쪽이 비싼 자리. 그러니까 지금 11,000원에 사셨으니까 중간 자리 사셨죠. 그러니까 비싼 자리 여기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노리시면 되고 여기서 싸게 매수 타이밍을 노리면 됩니다. 이렇게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세요. 언제까지냐? 자, 업종으로 볼 때 거래소가 2,000원을 확 넘어간다. 그러면 보유해도 됩니다. 또한 거래소뿐만 아니죠. 코스닥도. 자, 코스닥도 여기 688선이라든지 85선이라든지 요 부분을 강하게 넘어가면 그때는 코라홀딩스도 보유해도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대양봉으로 뭐 그림을 굳이 그린다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빨간색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요. 뭐 굳이 코라홀딩스 매도 안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넘어간 게 아니라 어때요?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죠? 안 넘어갔으니까 뭐 어떻게 하자? 종목을 매매 대응으로서 일단 요것도 한 번은
사고 팔고 그런 매매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래 종목이고요. 뭐 시중 비율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렇게 뭐 위험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매매 대응을 하시면서 천천히 보시는 종목으로 괜찮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ENM. 자, CJENM. 이것도 이제 대형 종목인데요. CJENM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한번 바닥권역에서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아직까지 고점 부분에서 쉽게 안 무너지는 이유는 아직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팔고 못 도망갔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이 팔았네요. 그래도. 이게 이제 누적적으로 이제 6개월치를 보냐, 1년치를 보냐, 3년치를 보냐, 이게 따라 좀 이게 틀린데, 이거는 그렇게, 뭐, 몇 년치가 보이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하여튼간,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근데 제가 이쪽에 있는 종목, 이 정도에서 제가 봤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 2월달 이후에서는 제가 이 종목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2월달에 있는 수급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요때 모습을 보고 지금처럼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렇게 많이 매도세가 좀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왜 이 종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느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올라가 있고, 이때 이후에서 거의 요 부분을 벗겼어야 되는데 못 넘어갔죠. 이때가 바로 2월달입니다. 2월달. 그러니까 2월달 부근에서 고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얘는 주종을 기본적으로 얼마까지?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최소한 382에서 중간자리까지는 당연히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65,000원에서 6만원까지는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2월달에서부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쁜 종목이라기 보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조정을 제가 볼 때는 65,000원에서 6만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83,500원이시죠? 자, 지금 자리도 저점에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수급이 좀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줄 때 8만원 정도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전화를 한번 주세요. 여기서 한번 파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수급이 제가 계속 얘네들이 매수가 좀 들어와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박스 고점에 85,000원에서 9만원까지 갈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관들이 계속 매도세를 거세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분명히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올라갔으니까 정상적으로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6만원 정도까지 조정을 아마 감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거는 반등 줄 때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4.2%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시장의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의 특징은요, 종목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CJENM도 종목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조정을 받아야지만 움직이게 되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자, LG 디스플레이. 자,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서, 자, 이만큼 올라갔는데 조정액에 요만큼밖에 안 받았네. 자, 강한 종목은요, 조정폭이 짧습니다. 안 좋은 종목이나 조정폭이 거의 20% 올라갔으면 20% 빠지는 거지, 좋은 종목일수록 중간값 이상에서 조정을 받고 맙니다. 그러니까 20% 올라갔으면 10% 안에서 조정을 받고 말고요. 더 강한 종목은 10% 올라갔으면 거의 3, 4% 이내에서 조정을 받고 바로 다시 올라가 버리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강한 종목일수록 조정폭이 짧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조정을 지금 마무리하고 움직이는 건지는 이제 오늘 수급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물론 매매로서 단기로서 이거를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이 맞아요. 어제 그저께에서 이제 3월 3일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대한항공, 한진칼, 아시아나항공 이 시간대에서 딱 요 시간대인데 여러분들한테 손절선 3, 4% 잡으면은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종목을 사는 겁니다. 이게 갑질 종목이고 밑에 사는 겁니다를 얘기를 한진칼하고 한진칼 이날 얘기했던 거죠. 이날 3월 3일날 그다음에 대한항공 3월 3일날 요날 이날 천냥봉에 거래 실리고 있는데 뭐가 무섭냐? 3%, 3, 4% 깨지는 게 무서워서 이거 올라가는 거 못 사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얼마든지 어떤 종목을 사도요. 손절선 3, 4% 정도 여러분들이 건들고 삽니다. 그렇죠? 아무리 바닥 종목이면 여러분 사자마자 3, 4% 깨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하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손절선 3, 4% 잡는 거 그렇게 크게 손절선 두고 있는 게 아니라서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한번 사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셨다면 LG 디스플레이도요. 지금 이건 개인들이 지금 구에서 못 건드리는 종목인데 장중에서 지금 손절선을 만약에 둔다 그러면 3% 이내에서 잡고 이거를 조정받을 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절선을 이 시가 23,950원 이 정도를 잡고 장중에서 조정을 받을 때 좀 되도록이면 싸게 내려올 때 사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거래 종목이든 코스닥 종목이든 매매가 조금 어려운 분들한테 무슨 방법을 알려드렸죠? 60분법. 그러니까 요거는 오늘 아침에서 이제 자 보세요 한번 쭉 올라갔고 그동안 거래가 실렸으니까 잘 째려보고 있다. 조정을 받았죠? 자, 이중바닥형이 만들어졌고 오늘에서 거래가 실리니까 아이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나는 이제 이거 쳐다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손절선으로 두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 손절선을 두고 요거를 사야 되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자, 다시 지금 4.2%나 올랐네. 아이고 많이 올라갔네. 이제 이거 쳐다보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자, 그동안에서 좋은 종목을 얘기했는데 조정을 받았죠? 자, 근데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60분법으로 돌리세요. 60분법으로 돌리고 딱 보니까 보니까 정말로 양봉이 섰죠? 그러면은 많이 올라갔네. 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가 손절선이 되고 요거를 사도록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매수 권역을 찝어드리면 요렇게 지금 노란색으로 들어오는 권역으로 내려오면 이게 매수 권역이고요. 손절 가격은 어디? 요게 손절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 쉽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무섭다 그러면 대한항공이랑 똑같습니다. 손절선 3, 4%가 무서워서 못 사는 것과 똑같아요. 자, 한진칼 같은 경우는 3, 4 그때 5% 정도, 그러니까 3점 몇 프로였나 5%였나 그때였는데 그때 이후로 15%에서 17%가 더 올라갔죠. 왜냐하면 저점 바닥에서 20 몇 프로가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한진칼 같은 경우. 아이고, 한진칼. 자, 한진칼 같은 경우, 이거 한진칼 우고, 한진칼. 자, 한진칼. 3월 3일 날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여기 이후에서 올라간 게, 최근에 고점이 약 15%에서 17% 정도. 그렇게 17% 정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절선을 여러분들이 딱 두고 대응하신다 그러면, 뭐 그렇게 종목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종목. 자, 상담. 이제부터 상담을 해야 되겠죠? 오늘 좀 서론이 많이 길었네요. 자, 상담 한 종목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파스. 자, 전화 연결입니다. 자, 매도 질문하셨는데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예. 자, 매수 가격이 6,320원이신데요. 예. 최근에 좀 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뭐, 멜파스는 제가 볼 때는 나쁜 종목 절대로 아니에요. 예. 예, 왜냐면, 분명히 고점을 넘어간 부분이 있었고, 아직까지 바닥 권역에 있는 종목이라서, 나쁜 종목은 아닌데, 사실 때 항상 저는 음봉보다도 양봉에서 사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예. 예, 보니까 지금 사신 가격대를 보니까 요때 한 3월 4일 정도? 아니, 3월 그렇습니다. 5일, 아니면은 뭐 3월 3일 정도인데, 그래서 이렇게 음봉의 힘이 셀 때, 음봉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빠질 수 있음을 좀 인정을 하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셨으면 잘하신 게 맞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울 뿐이지, 강하고 좋은 종목을 사셨기 때문에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어쨌든 좋은 종목에 의해서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물리더라도 차라리 이런 종목에서 물리게 되면 다시 수익권으로 돌게 되는데 일단은 6,500원 라인으로 갔을 때에서 이 수급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6,500원에서 괜찮은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7,000 넘어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보유하시는 거 보유하셔도 되고요. 6,500원 정도로 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얘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중국 지수 나왔으니까 중국 증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상해 종합지수 뭐 0.06포인트 정도 지금 살짝 하락하고 있는데요.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서 뭐 중국 시장 장대 양봉 나와놓고 도찌죠? 네, 그렇게 크게 위험한 상황들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뭐 경제 지표가 뭐 나오고 있는 것들이 주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중국 시장도 별 흔들림이 그리고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으니까 여러분들 스탁 한번 보고 오도록 할 테니까요. 천천히 가도록 하십시오. 네.
자, 지금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강하게 지금 탄력적 위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서 뭐 종목들이 살짝 눌리고는 있는데요. 뭐 좋은 종목들이라 조정받으면 사면 되니까 뭐 문제는 없는 시장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 뭐 지금 뭐 이슈적으로 뭐 하나 갤러리 같은 경우는 뭐 이슈가 나와서 움직이는 경우고, 그거 말고, 정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움직이는 종목은 신세계를 보게 되면, 자, 신세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같은 경우, 자, 바닥 부분에서 지금 거래량은 없지만, 60에서 넘어가면서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롯데쇼핑이라든지 이제 그런 종목들도 보게 되면, 바닥 부분에서 많이 이제 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닥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고기를 들고 있고, 뭐 쇼핑 관련주들, 백화점 관련주들도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신세계 같은 경우 혹시나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거래량은 없지만 그래도 대형주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를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환매를 돌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부분이고, 오히려 조금 거래가 실리면서 괜찮은 종목은 뭐 LG 디스플레이. 잠깐만. LG 디스플레이가 간다 그러면 이제 LG전자도, 그렇죠. 가겠죠. 가긴 가겠지만, 좀 많이 고점에 떠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규적으로 매수하기 좀 그렇고, 역시 지금 좀 만만한 쪽은 LG 디스플레이 쪽이 아닌가. 예. 왜냐면 LG 디스플레이가 아까 말씀드린 금호석유하고 많이 비슷해요. 보세요, 한번. 금호석유. 그쵸? 금호석유하고 많이 비슷하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런 포인트에 있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오늘 같은 장에서는 뭐, 요렇게 한두 종목 정도 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종목도 움직이는 것들은요, 뭐, 지금 뭐, 아까 전에 봤던 게 이제 그 바닥 부분에서 거래가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일단 보안 관련주 쪽 오늘 좀 움직이는 것 중에서 이제 윈스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전자금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 거래가 없어서 그리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이면서 모양을 만든 게 아니라 몇몇 종목들 뭐 K샤인이라든지 뭐 보안 관련주죠 마찬가지 K샤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서 같이 덩달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조금 설명해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자, 근데 모양만 볼게요, 그러면. 자, K사인이 움직이기 때문에 윈스가 움직인다 보시면 됩니다. 자, 윈스. 자, 모양을 보게 되면 바닥 부분에서 양봉이 나오죠. 근데 지금 따라가면 제가 봤을 때 물려요.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저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따라가지 마세요, 얘는.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시장의 특징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살 종목들을 오늘은 좀 공략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영양가에 있으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별로 없고 오히려 영양가에 있는 종목들은요. 기존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지금 싸게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함부로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 붙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서 공략을 하고 싶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정도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 계속 이어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동국 SNC. 자, 전화 연결인데요. 자, 매도 질문하셨네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네. 매도 주문이 아니고, 이거 앞으로, 매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앞으로 6개월 이상 장기로 보고 있거든요. 아, 장기로? 예, 예. 자, 일단은 뭐 거래 종목들 바닥을 치고 있어서 네. 뭐 중장기적으로도 나쁘지는 않게 보고 있어요. 동국 SNC도 마찬가지 바닥 부분에서 지금 고점 포인트가 5,900원, 그다음에 5,800원, 700원 라인에서 지금 고점 라인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은 터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매수하신 거 일단 5,300원대, 5,350원이신데 자,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인정을 좀 하셔야 돼, 대신에. 예. 장기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서 만약 조정을 좀 심하게 받는다 그러면 이전 저점 자리까지도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300원, 200원까지도 내려와도 버티실 수가 있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좋다라고 봅니다. 장기 많이, 좀 뭐 한 1년 넘어도 되거든요. 그래갖고 목표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 목표 가격이요? 목표 예, 가격이야. 월봉 보고 봤거든요, 제가. 예. 아, 월봉 보고. 자, 그럼 월봉 보고 사셨으니까 월봉대로 대응을 하셔야겠죠. 근데 월봉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 만약에 목표 가격을 뭐, 13,000원 두고 14,000원 준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왜냐면요, 만약에 이게 4,000원 깨지게 되면은 당연히 3,000원 쪽으로 내려갈 거고요. 3,300원짜리 깨지게 되면 당연히 2,000원짜리로 내려갈 거고, 2,000원이 깨지면 그때는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의 그 특징이 그냥 묻어놓고 그냥 가져가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어떤 라인이 절대로 깨지면 안 돼요. 지지 라인이. 그래서 이거는 장기로 가져가시되 어디가 깨지면 안 되냐면 일단 제가 봤을 땐 4,000원이 깨지면 재미가 없습니다.
4,000원. 네, 4,000원 깨지면 안 돼. 4,000원 깨지게 되면은 그때는 비중을 많이 좀 줄이는 전략을 좀 취하시고 지금은 1차적으로는 이제 정고점 자리인 아까 말씀드렸던 5,700원, 5,800원 자리까지는 기본적으로 한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1차가 거기고 2차 목표치가 이제 아마 듣고 싶은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예, 2차 목표치는 한 7,000원 정도에서 그 정도. 그리고 3차 목표치는 뭐 10,000원 이전에서 이제 8,000원, 9,000원 이제 굉장히 두터운 이제 매물대 정도가 될 텐데 일단은 2차, 3차는 보지 마시고요. 7,000원까지 일단 보시고요.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주세요. 근데 아마 7,000원까지 올라가는 그 기간이 그렇게 뭐 짧게 될지 길게 될지는 조만간에 있을 고점 부분이 있죠. 5,800원대. 거기를 벗겨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차트도 괜찮고 밑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 한마디로 좋은 종목이죠. 전망은 괜찮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네, 종목은 괜찮아요. 차트도 괜찮고 모양새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코론 플라스틱 팔아치락 해갖고 지금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예.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CD.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이네요. 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ICD를 네, 지금 고맙습니다. 질문을 하셨어요. 네, 아이고, 근데 이거 11,200원 하신 건가요? 예. 뭐, 아이고. 12,000원, 14,000원 간다 하길라. 누가요? 예? 일단 ICD는 제가 이거 서울경제에서 굉장히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이고, 야, 예. 이거 방송 보시게 되면 ICD 제가 한 3번 정도, 3, 4번 정도 방송에서 추천했어요. 여기서도 추천했었고, 12월 달에도,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에서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얘는. 네. 추천했던 종목인데, 제가 볼 때는요, 이제는 오늘 5일선 이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팔아야 되는 종목입니다. 조정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수익이 났던 사람들이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지금 모양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5일선 이탈. 그러니까 지금 네. 저점에서 거의 뭐 6,000원짜리에서 12,000원까지 지금 더블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14,000원 말씀하셨었는데 그거는요. 뭐 누가 얘기를 했는지는 그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뭐 어떤 전문가 얘기했든 누가 얘기했든 좀 관심이 없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경우는 6,500원, 7,000원 샀던 사람이 14,000원으로 가져가라라는 의미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수익이 100% 정도 났으니까 좀 더 가져가서 14,000원까지 가져가라 이런 의미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번 어제까지 수급을 한번 볼게요. 지금 OAD AP스템이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 번씩 파셨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자, ICD는 자, 이날이 3월 2일 날이에요. 3월 2일 날 외국인들이 20만 주를 매도를 하고 기관들이 10만 주를 받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20만 주를 좀 매도한 경향이 좀 있네요. 네. 자, 요거는 기관들이 많이 샀잖아요. 한 15만, 16만 주 샀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자, 기관들이 많이 샀죠, 그렇죠? 근데 네. 기관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팔았죠. 근데 이제 기타 법인하고 기관들하고 예, 같이 보조를 맞춰줬기 때문에 그래도 수급은 어느 정도 보조를 좀 맞춰주고 있는 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AP스템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ICD는 계속 올라가줬죠. 네. 그러니까 그 효과를 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약을 먹었을 때 약발을 받으면은 된 거죠, 그렇죠? 3사를 먹었으면 정말로 그 약발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실비실거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때에서 계속 약발을 받았던 부분들을 안 보여준 게 아니라 보여줬잖아요. 약발 받았잖아요, 이때. 네. 그렇죠? 이때 네. 3월 2일 날에 강하게 움직였고 3월 3일 날도 강하게 버텼고 3월 4일도 강하게 버텼단 말이에요. AP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점 부분에서 3월 2일부터 지금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나요, 지금? 고점 대비 지금 15%, 16% 정도 빠지고 있는데 먼저 움직였던 애들은 16% 빠지는 과정에서 ICD는 기관들이 보조를 맞춰주고 매수가 들어와 있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약발은 끝났어요.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은 약발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버텼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그 약발을 이제 보여줬으니까 이제 한번 조정을 받으러 내려가는 건데 이 장대양봉은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부분에서 박스권을 움직이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는 수급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 종목은 아직까지 좋아요. 종목은 좋은데 매수 가격이 조금 높으니까
자, 네. 11,000원으로 다시 들어주는 일이 벌어지면요. 그때서는 조금 비중을 많이 좀 줄이세요, 한번. 네, 11,000원, 예. 11,000원 이상으로 들어주면. 네. 아셨죠? 그러니까 아직 네. 좋은 부분을 얘기해드리면 아직 수급이 꼬이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늘 네. 한번 볼까요? 오늘도 그렇게 수급이 꼬여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다시 한번 더 들어주면 매수가가 좀 높으니까 나중에서 그러니까 11,000원 이상으로 들어줄 때서 한번 파시고요.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 다시 그때 싸게 좀 사세요. 싸게. 네. 어느 아셨죠? 정도에서 사면 됩니까? 일단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11,000원보다는 조금 더 빠지는 한 만 원 초반대 정도? 만원 초반, 최소한 10,000원 초반대 정도에서는 사야 요거를 매매로서 그래도 5%든 10%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고지에 좀 올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는. 네. 아셨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종목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CGV. 자, 전화 연결인데요. 자, CJ, CGV. 자, 전화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CJ CGV를 샀는데 13만 1,000원에. 네. 근데 걔가 올라오지도 못하고 맨날 빠지기만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제가 한번 수급을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예. 자, 이유를 한번 보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수급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보니까, 그동안 일단 많이 올라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기관들이 예. 샀다가 팔았다가, 외국인들도 샀다가 팔았다가, 예, 예. 최근에 한 달 동안 좀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대요. 예, 이제 예. 연기금은 사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 그러니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 빠지기보다는 계속 위쪽 방향으로 상방향으로 계속 타고 올라가는데 한쪽에선 사고 한쪽에선 팔고 한쪽에서 또 사고 팔고 그러니까 팔았던 애들 팔고 샀던 애들이 팔고 팔았던 애들 사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주가는 급락은 안 나오고 그쵸? 이렇게 보세요 한번 네. 박스권으로 움직이냐 박스권 고점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저점 여기가 고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그쵸? 특히 여기서 이후부터 더 이상, 그러니까 제가 산 가격까지는 이게 올라오기가 힘듭니까? 자, 뭐 올라오기 힘들기보다는 올라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 박스권 고점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올라올 수는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지금 이거를 올리려면 개인들이 예. 사면 올라갈까요? 기관들이 땡겨야 올라갈게요. 당연히 그렇죠? 예.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땡겨줘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매매 행태를 보게 되면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예, 예. 강력하게 지금 땡겨주는 흐름이 없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이런 종목은 공략하실 때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박스권을 지금 그냥 가두리를 쳐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매수를 해야 이제 칼자루를 잡게 되는 거고 여기 위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10만 원 초반대 예. 10만 원 초반대에서 11만 원 이하 10만 원 초반대에 사셔야 칼자루를 잡게 되는 거고 이 위에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짜리에서는 이제 칼날을 잡게 되는 그러니까 불리한 고지에 서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불리한 고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지 말았어야 되는 자리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바닥권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자리니까 다시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13만 원 올라오게 되면 팔아야 되겠죠, 한번? 이해되세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거의 2달에 걸쳐서 한 번씩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얘는. 요번 달에는 그러면 혹시 변함이 없습니까? 지금 이번 달에서는 이제 조정 구간에 있는 사이클로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번 빠질 달에서는. 가능성이요? 네네. 저는 사실 이거를 네. 손해를 보고라도 12만 원대 지금 팔려고 그러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럼 12만 원대는 언제쯤 대충 될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차트 올라가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예, 그럼 조금 더 조정을 1, 2주 정도를 조금 견뎌내는 걸 보고 다시 반등을 주게 되면 그때 움직이면 한 2, 3주 정도 뒤에서는 12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돌파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예측 부분이고요. 예. 예측 부분이고 캔들수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중심을 맞추면서 예측을 해드린 부분이고 확실한 부분들은 이제 수급과 함께 계속 상담을 좀 한 3일에 걸쳐서 한 번씩 한번 저한테 문의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그러면 한번 상담을
자, 문자로라도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한번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장이 이제 11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서 뭐 강연회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인 실전 매매 정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멘토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